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은 지난 6월 17일이죠. 토요일에 시행된 해양경찰청 시험 문제 중에서 화학 관련해서 해설을 하고자 합니다. 한 시간이 좀 흘렀죠. 일주일 좀 안 됐는데, 요 밑에 요게 이제 제 카페 이름이거든요. 주소. 시험 문제, 기출 문제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여기 카페에 오셔서 질문을 하시면 됩니다. 다만 좀 이렇게 가입을 하시고 그래야 되는 게 불편함이 있는데 그런 건 좀 감수해 주시고요. 개별적으로 문제를 해설하기 전에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우리 기본서 위주로 우리가 순서대로 보면은 이제 화학의 기초 개념 중에서 당량이라는 문제가 나왔어요. 이거 뭐 기본적인 문제죠. 그래서 기초적인 내용이고 난이도는 하. 그 다음에 이제 파트 1 중에서는 이제 원자과 전자에 대해서 물었고요. 전자 배치에 대해서 물었고 오비탈과 전자수에 대해서 물었어요. 오비탈과 전자수 마지막 문제가 좀 괜찮았던 문제인 것 같고요. 주기성에 대해서는 이제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으로부터 원소의 주기적 성질 중에서 무엇을 알 수 있느냐, 그거 문제가 나왔는데 뭐 좋은 문제이긴 한데 개념을 알면 쉽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난이도는 하로 했고 원자 반지름도 뭐 평이하게 나왔습니다. 구조 자체에 대해서는 나오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화합물의 비공유 전자쌍, 루이스 구조식을 그려야 되는 문제, 그거 나왔고, 그 다음에 요새 물질의 분류에서 많이 문제가 나오는 것 같아요. 물질의 분류에 대해서 나왔고, 분자가 인력은 문제가 안 나왔고요. 탄소화물에서는 보통 혼성 궤도함수 이렇게 묻었잖아요. 근데 요새는 포화탄화수소와 불포화탄화수소를 분류하는 문제. 얘도 하긴 한데 나름 괜찮았던 문제였습니다. 파트 4 몰과 양적 관계에서는 양적 관계 문제가 세 문제나 나왔어요. 세 문제나 나왔는데 아주 뭐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 기체는 오랜만에 실제 기체와 관련된 압축인자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맨날 나오는 문제죠. 돌턴의 부분합 법칙, 혼합기체 압력 나왔고, 총괄성이 전혀 안 나왔어요. 그렇죠? 작년에 나와서 올해 안 나온 것 같아. 그 다음에 반응열과 헬스의 법칙. 뭐 19번 문제인데 아주 평이하게 나왔어요. 작년에 헬스의 법칙 문제가 어려운 문제가 두 문제 나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해는 아주 평이하게 나왔고, 속도의 영을 주는 요소, 이것도 뭐 어렵지 않게 나왔고, 평형상수도 쉽게 나왔고, 산염기 반응도 쉽게 나왔고, 이런 걸 여러분이 오히려 어려워하죠. 그래서 난이도는 중으로 했습니다. 야, 이 문제 정말 주옥 같은 문제, 명품 문제가 나왔습니다. 아미노산. 이거 여러분 맞췄는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뭐 소독과 관련된 문제가 하나 나왔고, 그래서 작년에 비해서는 평이하게 나왔어요. 작년에 비해서는, 작년에 되게 어렵게 나왔는데 작년에 비해서는 이제 평이하게 나왔다. 자, 개별적으로 하나씩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당량을 나타내는 곳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래 당량이라 하면 정확히는 이제 여기 이런 말이 들어가죠. 화학 당량이라 그래서 화학 반응에서의 당량을 보통 우리가 기준으로 표현을 해요. 근데 지금 보기를 보시면 어떤 반응과 관련된 건 아니잖아요. 어떤 원자 하나에 대한 당량을 묻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원자 하나의 당량이라는 것이 원자과 분의 원자량이죠. 그래서 1번의 정답은 3번. 쉽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2번.
자, 산소 기체가 있고요. 자, 단위가 질량이 킬로그램으로 나와 있어요. 주의하셔야죠. 이때 압축 인자가 0.5라고 할 때 해서 압축 인자에 대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괜찮은 문제였죠. 그러니까 우리 압축 인자를 이렇게 Z라고 표현을 하는데 압축 인자의 정의가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로부터 벗어난 정도, 이게 이제 압축 인자의 정의죠.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수식으로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을 하죠. 부피인데 이렇게 요게 이제 몰당 부피예요. 그 다음에 요것도 몰당 부피. 그러니까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로부터 벗어난 정도니까 기준이 되는 게 이상 기체에 대해서 실제 기체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상 기체의 부피가 1이라면 실제 기체 부피는 얼마가 되느냐, 그거로부터 얼만큼 벗어났니 정도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시를 하죠. 그렇게 되면 이제 요게 이상 기체 몰당의 부피, 얘가 실제 기체 몰당의 부피. 그래서 얘가 1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인력의 영향이 크냐, 분자의 자체의 크기로 인한 영향이 크냐를 우리 판단을 하잖아요. 얘를 즉 이상기체 몰당의 부피를 우리가 압력이 들어간 걸로 표현을 해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렇죠? 위에는 이렇게 하고 이거를 우리가 이쁘게 정리를 하면 RT분의 B 이렇게 할 수 있죠. 얘가 뭐랑 같냐면 몰당 부피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요거를 몰수를 표현을 해버리게 되면 nRT 그 다음에 PV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 게 시험장에서 이렇게 다 정리할 수는 없죠. Z는 nRT분의 PV라고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이 문제에서 결국 묻는 게 탱크의 부피로 가장 가까운 값은 이랬으니까 결국 이 V를 묻는 거죠. 그래서 V에 대해서 일단은 정리를 해보면 P분의 nRT 그 다음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뭐 산수 문제가 되는 거죠. 얘가 몰수입니다. 그렇죠? 몰수인데 저기서 산소 기체가 320kg이래요. 그러니까 320kg이래요. 이 몰수는 우리가 분자량에 대한 질량이니까 분자량의 즉 1몰의 질량이 그램/몰 몰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그램으로 바꿔야 되죠. 1kg면 이렇게. 그럼 요게 공 3개 붙이니까 산소의 질량이 되는 거고, 우리가 필요고자 하는 건 뭐예요? 분자량으로 나눠야 되잖아요. 요게 분자량은 32g/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뭘 나타내요? 산소의 몰수를 나타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곱하기 R이 뭐예요? R이 기체 상수죠. 기체 상수. 기체 상수는 두 가지 값을 갖는데 저기 압력이 있잖아요. 그렇죠? 압력이 ATM으로 나타내고 그렇게 했으니까 0.08이 ATM 리터 퍼 몰 켈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게 R. 그 다음에 라지 T가 온도죠. 온도가 200켈빈.
다음에 마지막으로 Z 압축 인자가 0.5. 그 다음에 압력이 10기압.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30이 지워지면 10의 4승이죠. 그 다음에 얘가 2분의 1이고 200이니까 100이죠. 그러니까 10의 제곱. 그러니까 10의 6승에 10의 5승에 하나, 둘. 8.2 곱하기 10의 3승. 단위가 요 리터 단위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여기가 리터. 이게 답이에요. 근데 지금 저기에 답이 2번 아니면 4번인데 단위가 세제곱 미터로 나와 있죠. 환산을 해야지. 리터 이렇게. 얘가 10의 마이너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3.2의 세제곱 미터 이렇게. 그래서 정답이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기체와 이상 기체를 비교하는 보통 정량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정성적인 어떤 조건일 때 실제 기체가 이상 기체처럼 행동하느냐, 그런 게 제일 자주 나오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계산 문제가 나왔어요. 얘는 다시 한번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름 좋은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의 정답은 2번. 3번. 수소 원자의 선 스펙트럼으로 알 수 있는 정보. 자, 원자의 밀도를 알려면 밀도라는 게 항상 나면 뭐 해야 돼요? 부피분의 질량 아닙니까? 그렇죠? 선 스펙트럼으로도 우리가 부피 질량 알 수 있나요? 모르죠. 크기 몰라요. 수소 원자의 반응성 역시 몰라요. 그렇죠? 수소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를 알 수 있다. 근데 이게 이온화 에너지에 대해서 정의를 정확히 알고 있으면 저런 것도 고민의 대상이 되지 않죠. 우리 이온화 에너지의 정의가 개념적 정의. 수소로 예를 들면 수소 원자로부터 에너지를 가해서 전자 1몰을 떼어내서 양이온 1몰을 만드는데 필요한 에너지. 이게 이온화 에너지의 정의예요. 이게 이제 개념적 정의라면 그럼 이 에너지 어떻게 측정하지? 즉 실험적 정의가 있는데 그게 바닥 상태의 전자 1몰을 어디로 보낸다? n 이퀄 무한대로 보내는데 필요한 에너지. 전자가 바닥 상태에 있다가 n 이퀄 무한대로 보내게 되면 그때 인력이 없어지게 되는 거니까 양이온이 되잖아요. 우리가 여기가 무한대고 수소의 바닥 상태 n 이퀄 1이면 여기에 전자가 있단 말이죠. 이 전자를 1로 보내야 돼. 그러면 이 에너지와 이 에너지의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공급해야죠. 이게 이온화 에너지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수소 원자의 스펙트럼으로부터 아는 거죠. 이렇게. 뭐 이렇게 선 나오잖아요. 이렇게. 그렇죠? 이 차이를 이용을 해서 우리가 수소 원자의 이온화 에너지를 알 수가 있다. 3번도 좋은 문제였습니다. 3번의 정답은 3번. 4번. 다음 화합물 중 비공유전선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화합물은 뭐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4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이거를 일일이 이제
구조식을 그려봐야 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우리 공유결합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원자가 가지고 있는 홀전자 수예요. 그럴 때 붕소 같은 경우는 홀전자가 3개고 비공유 전자쌍이 없죠. 탄소도 홀전자가 4개고 비공유 전자쌍이 없어요. 질소에 대해서 비로소 홀전자쌍이 한 쌍 나와요. 그렇죠? 산소는 홀전자쌍이 2쌍이고 플로린은 몇 쌍이에요? 3쌍이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비공유 전자쌍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 그랬어요. 여기서도 여러분이 주의하셔야 될 게 요 사이에 분자에 이렇게 돼요. 분자의 비공유 전자쌍. 그렇죠? 분자란 말이 지금 없잖아요. 그럴 때는 분자 전체. 그러니까 누구까지? 주위 원자까지 포함해서. 여기서는 화합물 중 비공유 전자쌍 이랬으니까 분자 전체, 주위 원자까지 포함을 한 거예요. 그 중에서 비공유 전자쌍을 갖고 있을 수 있는 얘가 산소죠. 얘 2쌍이 있는 거예요. 그리는 게 아니라고. 얘는 산소가 2개 있으니까 4쌍이에요. 질소 하나 있으니까 1쌍이고. 그렇죠? 그러면 산소는 지금 비공유전자 2쌍의 애가 3개나 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보다는 어떨 거다? 많을 거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인 거예요. 이걸 일일이 구조식을 그려서 판단하는 게 아니다. 만약에 얘의 비공유 전자쌍은 몇 쌍이냐고 우리 이제 그려봐야죠. 얘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렇게 공면 구조를 갖죠. 이렇게. 그러니까 요게 지금 SO3 평면 삼각형 구조예요. 그러니까 얘는 몇 쌍이지? 1쌍. 그러니까 여기서는 몇 쌍이냐 묻지를 않고 누가 그냥 많이 가지고 있느냐만 묻는 거니까 굳이 그릴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라니까. 그렇죠? 얘는 1쌍, 2쌍, 3, 4, 5, 6, 8쌍이네. 이렇게. 4번 같은 경우가 교수님들이 변별력을 위한 문제예요. 공부를 제대로 한 친구들은 저걸 굳이 그리지 않고 판단을 하겠지만 공부가 좀 부족한 친구들은 어떻게 해? 일일이 그려본단 말이지. 그러면서 시간이 소비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분자와 관련된 그 루이스 구조식 그리는 연습은 잘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는 게 아니에요. 다 외워놔야 된다. 그래서 4번에 4번. 4번 역시 좋은 문제였고. 5번. 물질의 분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기억과 니은을 묻고 있죠. 자, 기억은 공유결합 물질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공유결합 물질인지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비금속끼리 이루어져 있으면 되잖아요. 자, 기억을 보면 O2 공유결합 물질이죠. 마그네슘 아니고 아르곤은 어떻게 돼요? 아르곤은 공유결합 물질입니까? 우리 얘는 18쪽으로 무슨 기체라 그러죠? 비활성 기체라 그러죠. 비활성이 무슨 말이에요? 전자를 잃지도 얻지도 않는 애다. 그러니까 결합을 하지 않죠. 그러니까 공유결합 물질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르곤 들어가면 아니 돼요. 다만 아니지만 쟤는 우리가 분자라 그러죠. 단원자 분자라 그런다. 그 다음에 NaCl 이온결합 물질이고 HNO3의 공유결합 물질이고 이렇게 맞죠? 니은은 뭔가요? 원소인가? 아니래. 원소가 아니면 뭐 말하는 거야? 호돈수 물질을 말하는 거죠. 그렇죠? 아니지. 원소가 아니면 화합물을 말하는 거죠. 니은은 화합물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2가지 이상의 원소로 이루어진 O2,
마그네슘, 아르곤 다 아니죠. NaC, HNO3 이렇게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기억도 두 개고 니은도 두 개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요거. 아르곤이 공유결합 물질인가? 아니다. 5번의 정답은 2번. 6번은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산염기 반응과 관련된 내용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이렇게.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랬는데, 기억에 벌침액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벌에 쏘였는데, 벌침액을 중화하기 위해 암모니아 수를 암모니아가 염기죠. 그 염기는 누구랑 반응해? 산과 반응하니까 벌침액은 산이네. 따라서 기억, 1번 기억에 페노프탈레인 용액을 넣으면 용액의 색이 변하지 않다. 그렇죠? 무무빨이잖아요. 무무빨. 페노프탈레인 산성, 중성, 염기성일 때. 지시약의 색변화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죠. 페노프탈레인, BTB, 메틸오렌지 이 세 개는 각 액성에 따른 색깔을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세 개도 많다. 그러면 최소한 페노프탈레인 이 지시약은 알고 계셔야 돼요. 나 동물성 섬유로 만든 옷을 비눗물로 세탁을 하면 옷감이 상할 수 있다. 자, 2번 니은이 금속 아연과 반응을 하면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비눗물이 염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동물성 섬유는 일종의 뭐 단백질로 만든 거지. 우리 실크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실크는 그래서 우리가 세탁할 때 비눗물로 안 하죠. 다 어떻게 드라이클리닝으로 맡기잖아요. 그래서 비싸잖아요. 그런데 니은이 비눗물이 금속 아연과 반응하면 수소기체가 발생한다 이랬어요. 그래서 이게 좀 의문이 들기는, 그러니까 의문이라기보다 아연은요, 우리 양쪽성 원소라 그러잖아. 양쪽성 원소에 알루미늄 있고 아라주답 이렇게 외우고 있죠. 이 네 가지가 양쪽성 원소예요. 양쪽성 원소의 정의는 산하고도 반응하고 염기하고도 반응을 해요. 그렇죠? 그게 양쪽성 원소의 정의야. 그러니까 금속 아연이 반응을 하면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는 말도 이게 맞아요. 그러니까 1번도 맞고 2번도 맞아. 그렇죠? 이제 여러분이 여기서 판단을 잘 하셔야 돼. 그러니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여기 지금 가장 옳은 거 이렇게 돼 있다. 가장 옳은 거, 그러니까 명백한 게 뭐냐? 다른 사람들이 이건 답이 될 수도 있지 않나요? 이렇게 이의 제기를 할 수 없을 정도로의 명백한 게 뭐냐라는 뜻이야. 이게 가장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2번보다는 1번이 정답으로 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는 좀 구급 아연이 이게 이제 산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런 염이 생기고 이렇게 수소기체가 발생이 돼요. 그 얘가 이제 CL이 두 개니까 이렇게. 그런데 아연이 염기하고도 반응을 해서 수소기체를 발생시켜요. 얘는 좀 여러분이 잘 알아두셔야 될 게, 특히 이제 경력 경쟁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기다가
물이 들어가게 되면 아연이 얘가 지금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이렇게. 아연은 차기온이죠. 사주기 전이어서 차기온이고, 그 다음에 이 OH-가 비공유 전자쌍을 제공하는 리간드로 작용을 해서 그러면 뭐가 만들어져요? 이런 애가 만들어지죠. 아연은 베이스가 4개죠? 이런 애가 만들어요. 이렇게. 그럼 얘가 아연은 2가잖아요. 얘는 마이너스 1인 애가 4개 있으니까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2예요. 2차기온. 그럼 얘가 중성염이 되려면 나트륨 양이온인 애가 몇 개 와야 된다? 2개 와야 된다. AQ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수소기체가 발생이 돼요. 나트륨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기온을 형성을 해요. 그렇죠? 9급에서 좀 어려운 개념이긴 하지만 이 정도는 항상 알고 계셔야 돼요. 다른 기출문제에서 출제된 적도 있고. 그래서 아연이 염기와 반응해서 수소기체를 발생하고는 이미 알고 있는 사실이고, 양쪽성 원소로서 차기온을 형성할 수가 있다. 그래서 1번, 2번 중에서 가장 옳은 것은 1번이다. 3번, 25도씨에서 디귿의 pH는 7보다 크다. 생선 비린내를 레몬즙으로. 레몬즙 신맛이죠? 그럼 얘가 산이고, 얘랑 뭐 없앤다, 반응한다 그랬으니까 염기. 얘가 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아민 계열 있죠? 아민 계열. 그런 애들이 다 비린내예요. 그러니까 이거 중화 반응이죠. 그러니까 디귿의 pH는 7보다 25도씨라 그랬으니까 산이면 pH가 7보다 어때야 돼? 작아야 되겠죠? 크다 그랬으니까 틀렸고. 4번 니은 비능물이 염기죠. 디귿 산이죠. 그러면 염기는 3보다 pH가 당연히 어때야 돼? 커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3번, 4번은 명백히 틀리고 1번, 2번은 둘 다 옳은데 그 중에서 가장 옳은 것은 1번이다. 그래서 6번의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번 좀 잘 알아주셔야 되고요. 자, 됐고요. 7번은 평이한 문제예요. 이건 옳지 않은 거, 원자 번호랑 원자핵의 양성자 수로서 원자의 고유 변호이다. 맞죠? 질량수는 중성자 수와 양성자 수의 합이다. 맞죠? 양성자 수는 같으나 중성자 수는 다른 원소를, 양성자 수는 같으나 중성자 수가 이렇게 돼요. 야, 이거 원본이 틀렸어. 원본이. 중성자 수가 다른 원소를 동위 원소로 한다. 맞죠? 4번 원자과 전자란 원자가 가지고 있는 전자의 수를 말하는 게 아니죠. 원자과 전자란 체외가 껍질의 전자 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8쪽 원소를 제외하고는 원자과 전자 수와 체외와 껍질의 전자 수가 같죠. 좀 더 정확히 원자과 전자란 화학 반응이나 결합에 참여하는 전자수, 그렇죠? 참여하는 전자수, 그게 원자과 전자수다. 그래서 옳지 않은 건 7번의 정답이 4번 되겠습니다. 8번. 요것도 포화탄화수소와 불포화탄화수소인데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렇죠? 근데 우리 요게 이제 일반식은 알고 계시죠? 얘가 R, K님. R, K.
여기가 이제 CnH2n이잖아. 그렇죠? 근데 얘가 이제 이성주체 관계잖아. 얘가 이중결합, 한 개의 이중결합을 가지고, 한 개의 이중결합을 포함한 이중결합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히 얘는 불포화 탄화수소죠. 알케인은 죄다 단일결합, 그렇죠? 모두 단일결합이니까 더 이상 애들이 첨가될 수 없죠. 그래서 포화탄화수소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런 일반식을 갖는다고 해서 전부 다 한 개의 이중결합을 포함한 불포화 탄화수소냐? 그게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리를 갖고 있는 고리형의 죄다 단일결합이니까 고리형의 포화 탄화수소인 경우도 있죠. 아니 뭐 대표적인 게 예를 들면 C3H6 이런 애들은 탄소 3개 중에 이중결합이 하나 있어야 돼. 무조건. 나머지는 단일결합이에요. 여기 수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렇죠? 그런데 또는 고리형의 포화 탄화수소. 탄소 3개가 고리 만들 수 있나요? 있죠. 탄소, 이렇게. 여기 수소 2개. 이렇게. 그러니까 얘도 분자식으로 C3H6고, 얘도 분자식으로 C3H6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분자식이 이렇다고 해서 불포화 탄화수소냐?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지. 이런 애들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알카인. 얘는 CnH2n-2네. 그러니까 얘는 한 개의 삼중결합을 갖고 있어요. 한 개의 삼중결합을 포함한 삼중결합을 포함하니까 당연히 불포화 탄화수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삼중결합을 깨트리면 2개의 이중결합이 나오죠. 2개의 이중결합을 포함한 불포화 탄화수소가 돼요. 이중결합 중에 하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금? 한 개를 이중결합으로 하고 한 개의 이중결합을 포함한 고리형이죠. 그렇죠. 고리형 탄화수소.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이중결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불포화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3가지 경우의 수가 있는 거다. 이 정도는 우리 요새 탄수화물이 출제 경향이 많이 떨어지니까 깊이 있게 공부는 하지 않지만 이런 개요 정도는 우리가 알고 들어가야죠. 자, 그러면 여기서 포화 탄화수소가 뭐냐? 포화 탄화수소니까 일반식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얘는 알카인에 해당이 되고, 얘는
알켄. 얘네 두 개가 포와 탄화수소. 그렇죠. 이거 알케인에 해당이 돼. 얘는 우리 탄화수소 시간에 욕 한번 하자 그러잖아요. 그렇죠? C 8개. 그러니까 CnH 2n 플러스 2 이거 대박. 이게 8개면 2, 8이 16에 18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얘는 포화지. 그렇죠? 그러니까 포화 탄화수소인데 불포화 탄화수소 이랬으니까 4번이 틀린 거예요. 그러니까 3번이 정답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게 C4H4가 그러니까 우리 뭐 일반학 쪽에서 흔히 나오는 애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할 것도 없잖아요. 머리를 굴려서 탄소 4개를 한번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수소가 4개에 와야 돼.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다 이중결합으로 해보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 수소 오죠. 2개. 얘는 다 옥텟을 만족하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C4H4라는 애는 이중결합이 3개 있는 애야. 당연히 불포화죠. 근데 우리가 아까 3중결합을 2개의 이중결합을 포함한 거라 그랬으니까 2개의 이중결합 중에서 하나를 3중결합으로 만들어 보자고. 그럼 어떻게 돼? 얘가 3중결합이 되면 여기 수소가 하나 오고 여기 이중결합 이렇게 하면 얘는 옥텟을 넘어가죠? 그러니까 얘는 단일결합을 해야지. 그리고 여기 이중결합. 이렇게 되면 하나, 여기 다 만족했고 둘, 셋, 넷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뭐예요? C4H4. 그렇죠? 참고 삼아 한번 그려본 거다. 여러분이 탄수화물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공부는 안 하겠지만 최소한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작용기 몇 개 있어? 6개 있죠? 그 6개에 대해서 잘 알아두셔야 된다. 그렇죠? 자, 나름 좋은 문제였습니다. 8번의 정답이 3번이고요. 9번. 다음 반응은 수돗물 소독에 관한 반응인데 여기서 염소의 작용으로 인해서 우리 이거 많이 본 거잖아요. 그렇죠? 이거 뭐예요? 불균등 산화하는 반응이 산화하는 반응이니까 답이 1번이죠. 그렇죠? 이건 뭐 피카츄 문제 아니에요. 1초 만에 풀 수 있는 문제. 자, 얘가 산화수가 0이고 요놈의 산화수는 플러스 1이죠. 요놈의 산화수는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탄소 2개, 아니, 염소 원자 2개 중에 하나가 이렇게 산화수가 증가되어 있어요. 그러면 얘는 산화된 거. 그러면 얘는 무슨 제라 그런다? 환원제라 그런다. 그 다음에 또 얘가 이렇게 되는 거죠. 산화수가 감소됐으니까 환원된 거예요. 얘가 환원됐으니까 얘는 무슨 제다? 산화제다. 따라서 불균등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의 물질이 산화환을 동시에 하는 물질이 산화하는 반응, 그러니까 불균등 산화하는 반응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뭐 1초 만에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9번의 정답은 1번. 10번은 이제 양적 관계예요. 그렇죠? 이것도 10번. 뭐 일단은 기억은 누구 와야 돼요? 물이 와야죠. 그렇죠? H2O고 그 다음에 탄소가 6개니까 6. 그 다음에 수소가 12개죠. 여기도 6. 깜짝이야. 산소가 여기 6개, 여기 12개, 18개죠. 18개인데 그 중에 앞에 산소가 6개 있으니까 12개.
따라서 산소 분자 6개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정도의 반응식은 여러분이 알고 외우고 있어야죠. 그렇죠? 여기 시험장에서 수소 몇 개 이루고 있으면 안 돼. 그건 안 돼. 자, 됐어요. 그래서 기억은 H2O다. 콜. 니은 포도당 1몰을 완전 연소시킬 때 필요한 O2의 최소 몰수는 몰수가 주어지고 몰수가 주어졌기 때문에 화학 반응식의 개수에 비하면 반응하는 몰수의 비니까 포도당 1몰, 산소 6몰, 1대6 좋다. 디귿 포도당 18g이 이렇게 돼 있어. 질량 나왔으니까 분자량 180으로 나누면 얘가 0.1몰이에요. 정보는 화학 반응식이에요. 정보는 화학 반응식이에요. 포도당이 0.1몰인데 이산화탄소는 얼마나 생기느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산화탄소에 지금 뭐라고 돼? 그램이니까 질량이에요. 그렇죠? 우리 질량 어떻게 구해? 몰수 곱하기 분자량. 포도당 1몰, 이산화탄소 6몰, 1대6, 0.1몰, 질량은 0.6몰이 생기고 거기에 44. 그램 뭘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132는 아니죠. 44에 0.6을 곱하면 4르기에 24. 24, 26.4 g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귿은 틀렸다. 정답은 기억 니은 1번이 답이네. 평이한 문제였습니다. 11번. 보기에서 반응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몇 개인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난 이 문제를 보면서 좀 아쉽다 했던 부분이 있는데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이 네 개 다죠. 네 개 다죠. 온도, 압력, 농도, 촉매. 그러니까 아쉬운 점은 뭐냐면 이제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들이 난이도 때문에 이렇게 평이하게 출제를 하신 건데 이 중에서 속도에 영향을 주는 원인이 다른 거는 뭐냐 이런 거 다른 거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압력과 농도는 얘네들이 증가하면 충돌 수가 증가해서 속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온도와 압력은 아니지. 온도와 촉매는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갖는 입자수의 분율이 증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속도가 증가한다 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반응 속도 상수가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반응 속도 상수가 증가해서 반응 속도가 증가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요 네 가지는 전부 다 속도를 증가시키는 요인인데 원론적으로는 원인이 다른 거다. 충돌수를 증가시켜서 속도가 증가하는 것과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가 있는 입자수의 분율이 증가해서 반응 속도 상수가 증가해서 속도가 증가하는 이렇게 두 개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많이 혼동되는 게 뭐예요? 온도가 증가하면 충돌수가 증가해서 속도가 증가한다. 이거 유명한 문제죠. 그렇죠? 해당 사항 없다 이런 얘기. 우리 보통
반응 속도 상수에 이렇게 하잖아요. 얘네들이 충돌수를 포함하는 표현이고, 요 속도 상수 K에 이 내용이 다 들어가 있죠. 속도 상수 K, 충돌인자 마이너스 이렇게. 요게 활성화 에너지죠. 그러니까 촉매를 사용하면 얘가 감소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증가하는 거야. 얘가 증가하니까 얘가 증가하는 거고. 오케이? 온도 얘가 증가하면 요 전체는 감소하지만 앞에 마이너스 따라서 얘가 증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얘가 증가. 그렇죠? 구분을 잘 하셔야 되고, 만약에 이 셋 중에서 요렇게 선을 그으면, 그러니까 요 덩어리 이렇게 되면 좋은 문제가 나오죠. 어떻게 되나요? 촉매는 평형을 이동시키지 못하죠. 그렇죠. 이것도 아주 유명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요 세 개는 평형을 이동시키지만 이 촉매는 속도는 변화시키지만 평형 이동에는 영향이 없다. 너무나 유명한 문제라서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11번의 정답은 전부 다 맞다. 4개. 12번. 이것도 이제 양적 관계 문제네요. 마그네슘 6g을 완전 연소시켜 산화마금이 되게 할 때 필요한 산소의 질량은 몰수 곱하기 분자량. 여러분 몰수 알려면 화학 반응식을 작성해야 돼. 그러니까 마그네슘 이 정도야 뭐 여러분이 잘 쓰시죠. 연소시킨다. O2랑 반응을 시키는 거고, 산화마그네슘이 MgO죠. 여기 2개 이렇게 6g을 질량이 나왔으니까 원자량 마그네슘 원자량 24니까 얘가 4분의 1몰이 되는 거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산소의 질량이니까 산소가 얘네요. 그러니까 절반이 그죠? 2대 1이니까 필요한 산소의 몰수 이거의 절반이니까 8분의 1몰이에요. 거기에 분자량 32 하면 4g이 답이 되겠네. 12번의 정답은 1번이고. 자, 13번. 아까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자, 이 13번 정말 좋은 문제죠. 이것도 변별력을 위한 문제예요. 아미노산 X의 화학식과 이를 이용한 탐구인데, 자, 아미노산 주어져 있죠, 그렇죠? 아미노산이 탄소 하나에 카복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얘가 아미노기가 있고, 그 다음에 수소가 2개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는 수소고. 그리면 이게 기본식이잖아요. 수소고 알킬기고. 그런데 쟤는 요 수소 알킬기 대신에 누가 들어온 거다? 수소가 들어온 거. 그러니까 얘가 세상에서 가장 분자량이 작은 단순한 아미노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가설이 아미노산 X는 뭐뭐다. 이제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결과가 고체 아미노산 X를 염산에 녹인다. 녹였더니 가의 용액에 전류를 흘렸더니 X가 마이너스 9구로 이동하였다.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9구로 이동하였다. 그러려면 이 X는 무슨 전기를? 플러스 전하를 띠고 있어야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은 타당하다. 이렇기 때문에 가설은 X는 뭐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어야 돼. 이런 거에 대한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실험과 관련된 내용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랬는데 1번 기억. 이게 가설이잖아요. 산성 용액에서 플러스 전하를 띈다. 이게 맞는 얘기고. 그래서 우리 기억하고 있죠. 우리 이거 외우고 있잖아요. 산뿌라 이렇게 외우잖아요.
산뿌라 산성 수용액에서 플러스 전기를 띠고 있고 그 플러스 전기는 아미노기에 붙어 있다. 그게 산뿌라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호 1번은 맞는 얘기고 가에서 X는 루이스 염기로 작용을 한다. 3번 가에서 X의 전체 전자장수는 감소한다. 4번 X를 NaOH 녹이는 전류를 흐리면 X는 플러스로 이동한다. 이렇게 돼 있다. 이거를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판단할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거를 아미노산이 아까 우리 그렸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얘를 물에 녹이면 어떻게 돼요? 얘를 물에 녹이면 요 질소에 비공유 전자쌍이 한 쌍 있잖아요. 이 비공유 전자쌍이 요 수소를 휙 잡아 당겨요. 정전기적 인력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얘는 수소 양이온을 잃어버린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COO 이렇게 음이온을 띠겠죠. 그 다음에 얘는 H 플러스를 얻은 거니까 N, H 두 개였는데 몇 개? 세 개가 되고 H 플러스니까 얘는 플러스 전기를 띠는 거죠. 그렇죠? 이게 아미노산이 중성 수용액일 때의 모습의 구조. 그러니까 얘는 어떤 특징이에요? 얘는 어떤 전기를 띠고 있냐 이렇게 되면 얘는 마이너스 하나에 플러스 하나니까 중성이라니까. 근데 중성 분자인 애가 마이너스 이온과 마이너스 이온 전하와 플러스 전하를 모두 갖고 있다. 이거를 우리가 쯔비터 이온이라 그런단 말이지.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염사를 녹인다 그랬으니까 염사를 녹이는 거니까 하이드로늄 이온을 첨가하는 거야. 복잡하면 그냥 수소 이온이라고 해도 되죠. 그럼 이제 얘네들의 플러스가 전기를 띤 애가 올 거니까 당연히 마이너스 애가 플러스를 잡아당길 거 아니야. 플러스가 플러스를 잡아당기지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얘가 이거를 수소 이온이라고 합시다.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얘가 이렇게 얘를 잡아당겨. 지금 뭐를 첨가했어요? 살을 첨가한 거란 말이지. 산성 조건이란 말이지.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중성이 되는 거고 얘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구조를 보고 즉 아미노산인 애가 중성 수용일 때는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두 개의 전하를 띠고 있는데 얘가 플러스 전기만을 띠고 있다는 얘기는 산성 조건이다. 산성 용액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얘 보고 산성 수용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어떻게 외웠다고요? 산뿌라 외웠잖아요. 산성 수용액에서 플러스고 얘가 아미노기에 있는 애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번에는 염기를 첨가했단 말이에요. 첨가했다. 또는 뭐 염화 나트륨을 가지고 녹였다. 이것도 다 똑같은 말이죠. 얘는 염기성 조건이에요. 그럼 얘가 다가왔을 때 같은 마이너스 사이끼리는 인력 작용 안 하니까 당연히 얘가 수소 하나를 더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이 수소 하나를 이렇게 잡아당긴단 말이지.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그대로 가만히 있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물이 하나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자,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2번에서 가에서 X는 루이스 염기로 작용한다. 이게 지금 가 반응이거든. 그 루이스 염기가 뭐예요? 비공유 전자쌍을 제공하는 애란 말이지. 그렇죠? 여기가 이렇게 돼 있을까? 이렇게. 그러니까 요 비공유 전자쌍 얘가 얘를 확 잡아당기는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루이스 염기의 정의는 브랜스트-로울의 염기의 정의와 어떻다? 같다. 그러니까 정의는 다르지만 범위가 같다. 그러니까 루이스 염기로 작용 어렵잖아요. 그러면 브랜스트-로울의 염기로 정의를 내리면 브랜스트-로울의 염기의 정의는 뭐예요? 양성자를 받는 애예요. 얘가 이 양성자를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즉 아미노산은 루이스 염기고 브랜스트-로울의 염기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브랜스트-로울의 산염기의 정의와 루이스의 염기의 정의는 표현이 다르지만 실질은 똑같단 말이지. 대상만 비공유 전자쌍으로 표현하면 루이스의 산염기고 양성자의 이동으로 표현하면 브랜스트-로울의 산염기거든요. 그러니까 양성자를 얘가 지금 받았어. 비공유 전자쌍으로 표현하면 얘는 비공유 전자쌍을 얘한테 제공했어. 어차피 루이스 염기다. 브랜스트-로울의 염기인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번도 맞는 얘기예요. 3번이 주옥 같은 거잖아요. 3번이 가에서 X의 전체 전자쌍 수는 감소한다. 얘가 지금 가상태잖아요. 얘가 가상태야. 그러면 이런 상태에서 결합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럼 이제 얘가 되는 거예요. 얘. 다시 한번 친절하게 그려보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양이온은 지금 전자쌍이 없잖아요.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 다섯 쌍이. 그렇죠? 그러면 한 쌍, 두 쌍, 세 쌍, 네 쌍, 그 다음에 없던 얘가 생겼잖아. 그러니까 여기 전자쌍 5개, 비공유 전자쌍, 얘도 5쌍. 비공유 전자쌍 한 쌍에 결합이 한 쌍 생겼으니까. 그래서 전체 전자쌍의 수는 감소하다가 아니고 일정하다. 이게 정답이에요. 4번 X가 이제 얘인데 얘를 이제 NaOH에 녹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얘가 무슨 전기를 띠고 있어요?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으니까 당연히 플러스 극으로 이동한다. 13번의 정답은 3번입니다. 14번 전자배치와 관련된 문제인데 기억 디귿은 각각 A 양이온, B 양이온의 전자배치를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대로 얘가 A라는 얘기고 얘가 A 플러스고 얘가 B 이가 이온이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그럼 우리 전자배치 나오면 제일 먼저 뭐 해요? 우리가 안내로 바꿔야 되는 거니까 전자를 세워봐야 되잖아. 그럼 얘가 원자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러니까 얘는 누구예요? 8개니까 산소고. 얘가 전자 하나 잃었으니까 산소 양이온이에요. 자, 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예요. 7개인데 전자 2개를 잃어서 비이가 이온이니까 원래는 몇 개였다는 얘기야? 9개. 9개니까 누구예요? 플로린이죠. 그런 애가 전자 2개를 잃은 거다.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거 알면은 뭐 끝난 거지. 자, 보기를 보시면 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A가 누구예요? 산소는 B, 플로린보다 전기 음성도가 작죠? 폰 이렇게 돼 있잖아요. 플로린이 가장 크니까 틀렸고 B,
B가 누구죠? 플로린이잖아. 원자과 전자수는 17족이니까 7이에요. 틀렸어. 바닥 상태인 B 플러스의 홀전자 수는 2이다. 그러니까 요거 보시면 얘가 지금 B 플러스인데 B2가 플러스예요. 그런데 B 플러스라는 얘기는 전자 하나를 덜 잃어야지.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는 요렇게 있는 게 누구예요? B예요. B. 즉 플로린 원자. 그런데 B 플러스라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의 전자를 잃어야 되니까 요렇게 되는 게 B 플러스고 요렇게 되는 게 B2가 플러스죠. 그렇죠? 그러니까 B 플러스라는 얘기는 요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요게 바닥 상태죠. 그러니까 그때의 홀존자 수는 1개, 2개. 그래서 3번이 맞는 표현이에요. 4번이 좀 어려웠을 수도 있는데 기억의 배치를 갖는 A가스 1몰에서 그러니까 산소 원자 1몰에서 전자 1몰을 떼어 니은의 배치를 갖는 산소 양이온 1몰을 만드는데 필요한 에너지 요 에너지를 우리가 여기다 적으면 산소의 제1이온의 에너지죠. 는 B의 플로린이죠. 그렇죠? 플로린의 제1차 이온화 에너지와 같냐 이런 얘기. 이죽이 이렇게 돼 있으면 꽃갈콘. 얘가 사이즈가 작잖아요. 정정해져 인력이 크죠. 전타 떼어내기 더 어렵죠. 이온화 에너지 크죠. 같지가 않고 얘가 더 커야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4번에 요 문장이 산소의 이온화 에너지야 라는 거를 쉽게 알아내셨으면 쉽게 해결하는 문제예요. 뭐 기본적인 정의와 관련된 우리 아까 개념적 정의잖아요. 그렇죠? 요 두 문장이 요 두 줄이 그렇죠. 자, 됐습니다. 그래서 14번의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15번 황, 염소, 플로린을 원자 반지름이 작은 거 이런 거 나오면 뭐 하라 그랬어요? 주기율표 작성해야죠. 자, 황이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면 이 이치는 몇 주기? 3주기에 16쪽이네. 그 다음에 염소는 3주기에 16쪽, 염소 17쪽이니까 오른쪽에 적어야죠. 그 다음에 플로린은 염소와 같은 족인데 2주기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적으면 돼. 이렇게. 그 원자 반지름이 작은 것부터 이랬어요. 일단은 이거부터 봅시다. 같은 주기에서 이게 꽃갈콘. 그러니까 얘가 크고 황이 염소보다 커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같은 조. 꽃갈콘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 누가 커요? 염소가 크고 플로린보다 이렇게. 그럼 요 두 가지를 조합을 해보자고. 작은 것부터 이랬으니까 누가 제일 작아? 플로린이 제일 작고 그 다음이 염소, 그 다음이 황. 이런 순서가 되겠네. 그렇죠? 원자 반지름 하면 꽃갈콘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같은 주기, 이렇게 같은 족. 답은 몇 번이다? 4번. 15번의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그 다음 16번. 일정한 온도에서 1기압의 A기체 2리터, 2기압의 B기체 3리터, 3기압의 C기체 4리터를 20리터의 밀폐된 용기에 넣었다. 그때 전체 압력은 그 다음에 서로 반응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바로 뭐예요? 혼합기체의 압력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혼합하기 전, 혼합 후 반응을 하지 않으니까 혼합 전, 혼합 후의 몰수는 어떻다? 비례한다. 그러니까 PV는 nRT에서 몰수는 RT분의
PV예요. 일정한 온도니까 일정할 때 몰수는 압력과 부피의 곱에 어떻다? 비례한다. 우리 이거 항상 대응되는 게 용액이라면 용액은 MV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읽으면서 1기압 A 기체 2리터 읽으면서 A 기체 몇 몰? 2몰 뭐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굳이 설명을 하면 혼합 전, 혼합 후의 몰수가 같아야 돼. 근데 혼합 전에는 기체 A, 그러니까 PV 1 곱하기 2, 요게 이제 A의 몰수 더하기 B 2 곱하기 3 더하기 3 곱하기 4, 이거 다 더한 게 혼합 전의 몰수. 혼합 후의 몰수도 어떻게 된다? 같아야 된다. 혼합 후의 몰수도 압력 곱하기 부피인데 압력을 모르는 거지. T. 그때 혼합 기체의 전체 부피가 몇 리터다? 20. 이렇게 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2, 6, 8, 12, 20. 얘는 1 기압이 되겠다. 쉽죠? 쉽다. 이건 뭐 어려운 게 아니다. 16번의 정답은 1번입니다. 17번. 양적 관계의 문제네요. 에테인 30g이 완전 연소 시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의 부피로 오른 것은. 뭐 친절하게 화학 반응도 다 주어져 있어요. 자, 에테인 30g인데 에테인 분자량이 30이잖아요. 에테인 30g은 1몰이에요. 모든 정보는 화학 반응식 상에 나타내면 되죠. 그 다음에 뭘 묻냐면 이산화탄소의 부피를 물어요. 부피. 부피는 몰수 곱하기 1몰의 부피. 0도씨 1기압이니까 22.4리터 쓸 수 있죠. 따라서 주인공은 에테인과 CO2예요. 개수의 비가 2, 4니까 1대2. 그럼 얘는 2몰이네. 거기에 1몰의 부피가 22.4리터 퍼 몰. 부피는 44.8리터. 정답은 4번. 그렇죠? 아유, 평이한 문제였다. 18번. 이건 더 평이했다. 평형상수로 오른 곳은, 우리 평형상수는 어떻게 표현하나요? 반응물의 농도의 곱에 생성물의 농도의 곱, 이렇게 표현하죠. 그럴 때 얘네들은 전부 다 어떤 상태? 기체나 AQ일 때만 표현이 되는 거다. 따라서 기체 얘는 표현되지 않죠. 지우는 거야. 그러면 요거에 따라서 표현을 하면, 자, 반응물이 C5고 그거의 개수가 2니까 제곱. 생성물 CO2 개수가 1이니까 1. 이렇게 쓰면 되네요. 그렇죠. 이렇게 생긴 게 누구냐 이런 얘기죠. CO의 제곱 답이 몇 번이에요? 1번이네. 그렇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당황하게 되면 이런 게 안 보인다는 말이죠. 안 보인다기보다는 얘도 기체로 보인다고. 아시겠죠? 18번의 정답은 1번이고요. 아니네. CO2 분해, 반응물 분해. 그러니까 1번이 맞네요. 그렇죠? 1번이 맞다. 자, 그 다음 19번. 탄소가 이산화탄소를 연소할 때 반응 엔탈피가 주어졌고요. CO가 CO2로 연소할 때 반응 엔탈피가 저렇게 또 주어졌어요. 이 자료를 이용하여 탄소가 CO로 연소할 때 반응 엔탈피로 가장 오른 것은, 이거 헤스의 법칙이죠. 우리가 필요로 한 게 뭐냐면 탄소가
산소랑 반응을 해서 CO가 될 때 얘기. 이렇게. 자, 여기 산소가 하나고 두 개니까 2분의 1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엔탈피 변화량을 묻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전형적인 거잖아요. 이게 메인 반응식이고 주인공이 얘예요. 산소는 주인공이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얘네 두 개를 가지고 얘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주인공을 찾으면 얘가 주인공인데 요 주인공이 가에 있죠? 그 다음에 위치를 확인하죠. 반응물, 개수를 확인하죠. 1, 1. 따라서 가 반응을 더하면 돼요. 그 다음에 CO가 주인공이죠. CO 어디 있어요? 나에 있네. 그렇죠? 근데 나에 있는데 얘는 생성물이고 얘는 반응물이잖아. 위치가 반대면 빼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개수를 확인하자. 그럼 얘도 1이고 얘도 1이니까 요거예요. 요거. 그러니까 이 반응의 엔탈피 변화량은 델타 H 가에서 델타 H 나를 빼주면 되는 거다. 그렇죠? 뭐 자주 나오는 반응식이잖아요. 가가 마이너스 39, 3.5고 빼기 나가 마이너스 283.0이 이거 계산하면 마이너스 110.5 얘가 답이. 그렇죠? 19번의 정답은 2번이다. 작년에 출제됐던 헬스의 법칙에 비하면 아주 평이한 문제죠. 그렇죠? 자, 됐고요. 마지막 문제입니다. 20번. 이거 괜찮은 문제인데. 표는 바닥 상태 원자 A, B에 대한 자료래요. 자, 이렇게 돼요.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의 수가 3개고 B는 6개요. 근데 원자과 전자 수가 일단 주어져 있으니까 얘는 뭐예요? 1이지. 그 얘는 1쪽이에요. 1쪽. 제일 먼저 이런 것부터 찾아야죠. 얘는 17쪽이에요. 그럼 1쪽 중에서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의 수가 3개래. 자, 우리 생각해. 1쪽인데 2죽이면 누구예요? 리튬이죠, 리튬. 그러니까 리튬은 p 오비탈의 전자가 들어있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리튬은 아니야. 그럼 누구겠어요? 나트륨이잖아요, 그렇죠? 나트륨 1s2 EP6죠. EP6니까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의 수가 3개잖아. EP6니까 얘는 나트륨. 그 다음에 17쪽이에요. 17쪽인데 2죽이 17쪽이면 플로린. 얘는 1s2 EP5잖아요. EP5니까 p 오비탈의 수는 역시 몇 개예요? 3개죠. 근데 6개래. 6개면은 앞에 3s2, 3p5 이렇게 돼야 되는 거니까 거기에 2주기에 3개, 3주기에 3개. 그래서 얘는 누구다? 이렇게. 그렇죠?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지금 느낌에 나트륨 해보면 1s2, 2s2, EP6에 3s1이잖아. 그러니까 EP6가 EPX, EPY, EPZ에 2개. 이거를 우리가 EP6로 표현을 한 거잖아. 이걸 가지고 전자가 들어있는 p 오비탈의 수가 몇 개다? 3개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죠? 염소도 왜 마찬가지예요. 자, 1s2, 2s2, EP6, 3s2, 3p 이거거든요. 그러면 EP6가 이렇게 돼 있고 얘는 3px, 3py, 3pz에 여기 2개 있고 2개 있고 얘는 하나 있어요. 그래야 5개가 되는 거니까 어떻게 됐든 전자가 들어가 있는 p 오비탈은 여기 3개, 여기도 몇 개? 3개. 그래서 총 몇 개다? 6개. 이렇게 찾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보기를 보시죠. 기억, 원자 반지름은 A가 나트륨이 염소보다 크다. 우리 이거 얘네들은 3주기잖아요. 똑같이 꽃갈콘 이렇게 촥 이렇게 따라서 나트륨이 염소보다 크다. 기억은 맞는 표현이고. AB에서 AB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 NaCl이죠. 구성 입자는 모두 내연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다. 그렇지 않죠. NaCl이니까 얘는 플러스고 마이너스. 그러니까 얘는 11개, 원래 11개인데 전자 하나를 이뤄서 10개가 된 거야. 그러니까 얘는 네온의 전자 배치지만 염소는 17개에서 하나를 더 얻었죠. 몇 개? 18개. 18개니까 아르곤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 거죠. 그래서 모두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는다. D는 틀렸고. 디귿 AbAq 이렇게 되면 뭐예요? AbAq니까 염화 나트륨 수용액 이렇게 되는 거죠. 수용액을 전기분해하면 마이너스 극에서 A 솔리드 즉 나트륨이 생성된다. 이것도 여러 저게 저 뒤에 전기분해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기분해 잘 안 나오는데 그렇죠?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그쪽까지 공부 안 하시면 이건 뭐 틀리는 문제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극의 정의가 뭐냐면 전자를 제공하는 극이거든요. 그럼 전자를 제공하는 거니까 누군가는 얻을 거란 말이지. 근데 얻을 수 있는 애가 누구냐면 NaClAq니까 Na 플러스가 얻을 수 있어요. 당연히 양이온이니까 전자를 얻겠지. Cl 마이너스가 전자를 얻겠어요? 음이온인데 전자를 얻냐고. 그렇지 않죠. 그 다음에 누가 얻는다? 물이 얻는단 말이지. 그렇죠? 물이 전자를 얻을 수 있는 애. 물이 전자를 잃을 수도 있고 물이 전자를 얻을 수도 있다고. 그럼 마이너스 극에서 제공된 전자를 얻을 수 있는 애가 나트륨 양이온과 물이 그 중에 누가 전자를 잘 얻냐 이런 얘기거든. 그렇죠? 얘가 양이온이니까 당연히 전자를 잘 얻겠죠. 이러면 안 된다. 누가 얻는다? 물이 전자를 얻는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표준 환원 전이표라는 게 있죠. 그 그녀와의 관계에서. 그래서 리크, 바크, 나마, 알 우리 외우고 있죠. 걔네들은 물보다 전자를 얻기 어떻다? 어렵다. 그거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 기억하고 있어야 돼. 그래야 얘를 푸는 거야. 그렇죠? 따라서 나트륨보다 양이온보다는 얘가 더 물을 잘 얻기 때문에 물이 전자를 얻는다. 물이 더 전자를 얻으면 물이 수소한테 가잖아요. 그래서 수소가 생기고 OH-라는 애가 나온다. 그래서 우리 전자를 두 개로 맞추죠. 얘가 2고 2. 이렇게 그러다 보면은 이렇게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극에서 얘가 발생이 되는 거다. 참고적으로 물이 전자를 잃으면 전자 두 개를 잃으면 산소가 발생해. 그 다음에 수소이온이 생겨. 이렇게 산소 이렇게. 이 두 반응식이 물이 전자를 얻을 때와 물이 전자를 잃을 때의 반응식이. 이 반응식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디귿이 틀린 지문이다. 20번의 정답은 기억만 맞네. 그렇죠. 자, 그래서 20번 했으니까 이제 올해 기출문제 해설을 마치는데, 원래 이 해양경찰청 그 문제가 퀄리티가 있어요. 굉장히 좋은 문제들이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잘 그 기출문제를 음미를 하셔야 돼. 우리 음식만 음미를 하는 게 아니거든. 문제 자체도 이 문제를 잘 음미를 해 두셔야 어차피 기출문제에서 변형이 되고 그러는 거니까 내년도를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은 아까 그 카페 보여드렸죠? 그 카페 주소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요겁니다. 요거 있죠? 카페에, 네이버 카페에 김병일 화학 뭐 이렇게 아니면 공무원 화학 이렇게 치시면 아마 검색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카페에 질문 남겨주시고요. 하여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